안녕하세요. 작가 베일린입니다. 이 공간은 빛과 어둠이라는 두 키워드로 꾸며진 공간입니다. 빛이라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고마움이나 사랑 또는 연민 같은 감정들이라면, 어둠이라 하면 미움이라든지 정오라든지 우울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빛과 어둠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항상 우리 감정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은 고정값이 아니라 흐르는 값으로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빛도 되고 어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공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조형 언어는 빛과 어둠의 생성과 소멸 작용, 또는 빛과 욕망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그려져 있는 인간의 군상들은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지 않는데요. 그러면 눈, 코, 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간에서 이 눈, 코, 입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눈, 코, 입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바디 자체에서 눈이라 한다면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지고 싶습니다, 인간은. 그 다음에 좋은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못생긴 남자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여자는 마음이 다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눈, 코, 입을 구성하고 있는 욕망의 이 기본 근간이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그 물질과 문명을 많이 발달시켰습니다. 이 불편함을 우리는 어디서 해소시키느냐 하면은 욕망과 욕구에서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욕망과 욕구라는 것이 빛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좋은 작용도 하지만은 지나치다거나 또는 어떤 관계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은 많은 상처와 또는 많은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그려지지 않는 군상들의 눈, 코, 입이 없는 이런 군상들에 있어서 우리가 욕망이 또는 어두움이 이 빛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한 번 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욕망이라는 욕구가 단순히 나쁜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얘기들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빛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원성을 통한 생명 탄생이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제 큰 타이틀 속에 자연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자연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무에다가 메탈이 붙여져 있는 조형 언어인데요. 다들 어떤 시인은 올라가되 못 보던 꽃 내려올 때 보이더라 하는 얘기인 것처럼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고서야 이 자연이 풀 한 포기, 바위 하나, 꽃 한 송이에 모든 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에다가 빛을 달아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그 욕망이란 욕구를 잠재우기 위한 눈, 코, 입이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었다라면은, 이 그림에서는 이 자연과 함께 우리의 욕망도 하나의 자연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눈, 코, 입이 다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감정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고통받기 싫어서 그 감정을 난 내게 아니야 하고 밀쳐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그림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 눈, 코, 입이 그려졌다는 사실은
그런 욕망과 욕구도 어떤 인연으로 통해서 나한테 온 감정은 내가 진정히 내 마음에서 녹여낼 때 진정한 무해이지 않는가, 진정한 사랑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바깥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려져 있고 메인에는 빛으로 표현된 많은 사람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빛으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봤을 때에 그닥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교육도 배우고 뭐 어떤 종교에서도 배우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미운 사람 사랑하라 이렇게 많이 배우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도 않고 또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닥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빛으로 가는 과정에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누구나가 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많은 시련과 상처를 이겨낸 자만이 빛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채와 용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라 하면 이 바깥에 먹으로 우려낸 검은색의 먹의 어떤 형태를 말하고, 빛이라 하면 이 메인 부분에 붙여진 이 메탈로서 작은 형태의 인간의 형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빛이라는 게 사람은 누구나에게 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빛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감사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에게 먹을 빵이 만큼 있으면 상대가 배고프게 빵이 없다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근데 이 나눠 쓰는 마음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라는 부분을 이 용의 문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용은 내가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태의 나눔과 어떤 빛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씀씀이가 이 빛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빛과 어둠을 이 생물학적으로 접근해 본 그림인데, 이 그림의 어원은 살미자에 근간을 두고 그려봤습니다. 살미자를 파자해 보면은 열십자에다가 바깥에 양사방에 점이 4개가 있는데 그 점이 먹으려 우려진 상태고, 이제 이 메인에 빛으로 표현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태양을 입을 벌리고 그 태양을 직접적으로 먹는다고는 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조량이 가장 많은 이 식물들 중에 그 중에서는 벼가 가장 이 일조량이 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벼를 다시 또 이 쌀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도정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 그 탄수화물이 또다시 우리의 인간의 에너지화 시켜서 어떤 그 활성화시켜서 또 다른 어떤 뭔가를 활동적인 것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가만히 본다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빛의 근원은 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그러니까 쌀, 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벼에 어떤 이 접근을 해서 이 생물학적으로 빛을 한번 표현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본 그 실버 메탈하고는 다르게 동을 사용했습니다. 실버 메탈 자체는 부식이 되지를 않아요. 실버 메탈 자체를 제가 빛으로 빛이라는 물성으로 사용을 했고, 여기서 사용된 동은 이 부식이 된다는 것을 사용해서 그 부식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 앞에 누구나가 다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식된 동이 이 목으로 스며들면서 소멸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또는 이 대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 순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이 빛과 어둠도 이 또한 모두 다 이 소멸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빛과 어둠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시작해서 끝으로 이게 이제 오게 되면, 빛과 어둠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도 이 유한한 삶 앞에서 모두 흩어진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는 굉장히 여백이 많습니다. 여백이 많기 때문에 이 여백을 다른 말로 공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동양 사상에 보면은 그래서 이 공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빛도 만나고 어둠도 만나고 어둠도 녹여내면서 또 빛이 되는 과정을 다 겪으면서 살아와서 마지막에서는 빛과 어둠은 다 공하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빛과 어둠을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과정 중에 이제 바탕에 이 굉장히 평편하지 못한 이 러프한 이 표면을 어둠이라 그런다면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제 빛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요즘 하는 얘기로 귀신은 뭐 하나 저 사람 좀 안 잡아가고 하는 그런 대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때도 있고 또 형제일 때도 있고 또 직장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관계일 때도 있고, 그런 미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미움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그 미움을 다시 용서하고 새로운 나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만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당신은 뒤에서 몇 번째 써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 미움을 어떻게 용서로 바꿨어, 또 다른 빛으로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빛과 어둠이 이 키워드로 꾸며진 공간에서 마음 작용을 설명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게 뚫어진 모양이 마음 심자로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메탈에 사람의 형태로서 붙여져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 불교 용어에 보면은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이 그림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같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고정값이 아니라 흐르는 값으로서 이 마음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흐름에 임하다라는 뜻인데, 흐르다라는 것은 고정값이 아닌 움직이는 그런 값으로서 이 조형언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새로운 감정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슬픔이 왔을 때나 또 사랑하는 감정이 왔을 때도 그 감정에 순응하는 자세, 그래서 흐른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감정이 왔을 때나 슬픈 감정이 왔을 때나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흐르는 값으로서 그 감정에 열심히 살아내는 과정을 빛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의 삶은 더러운 강물이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는 메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빛으로서 우리는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마움이나 사랑을 녹여낼 때 흐르는 감정에서 순응하는다라는 뜻을 이 조영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경계에 서다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는 나는 빛이야, 나는 어둠이야 하는 고정값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경계에 서서 이 공간감을 가지고 뚝 떨어져서 보면은 통찰이라는 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항공 조종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오버뷰 이펙트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생성되게끔 했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이 그리 높지 않은 비행기만 타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작은 곳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조영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난 어둠이야, 난 언제나 어둠이야 하는 것은 인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도. 또 난 언제나 영원히 빛이다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빛이다 하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또 세상이 겸손을 가리키게 하기도 하고, 난 어둠이야 하는 그 아픔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고정값이 아닌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을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두움을 우리 이 그림 그리는 어떤 조형 세계에서는 묘색이라 하기도 해요. 묘색. 묘하다 할 때 묘색이라고 하는데, 이 묘색을 잘 파자를 해보면은 계집녀 변에 작을 소자가 붙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 마음이 알기 어려운 게 젊은 여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처럼, 이 묘하다는 것을 그 어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내가 비칠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둠이라고 할 때 또 그 속에 갇히지 말고, 또 이 경계에 섰을 때 빛과 어둠을 전체적으로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이 그림에서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작은 메탈 하나하나가 거의 다 사람의 형태로서 오려서서 붙여져 있는데, 우리가 컬러로 봤을 때 모든 색을 다 어우러져 섞어 놓으면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이 검은색이라는 건, 이 묘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 우리의 세상의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니체가 설명한 그 더러운 광물도 이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지혜나 통찰이나 빛을 생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뜻으로서, 이 어둠은 이 오묘한 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